먼저 라즈베리 파이의 구매부터 설치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란 영국의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신용카드 크기의 초소형 싱글보드 컴퓨터를 말합니다. 컴퓨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GPIO를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ARM 아키텍처의 리눅스 윈도우즈 기반의 운영체제를 동작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와 소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MCU에서 외부 입출력을 위한 GPIO 포트가 40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USB 하드웨어 연결을 위한 USB 포트가 총 2개씩 해서 4개가 존재합니다. 3번은 라즈베리 파이용 LCD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용의 인터페이스인 DSI 포트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CPU와 GPU의 SoC 칩이 들어갑니다. 5번은 랜선을 통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이더넷 컨트롤러고요. 6번은 라즈베리 파이의 전원 공급을 위한 USB 단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형 모니터 출력을 위한 HDMI 단자가 있고요. 그 옆에는 라즈베리 파이 전용의 카메라 연결을 위한 CSI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옆에 3.5파이 사극잭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넷 포트가 바로 옆에 존재합니다. 뒷면을 보시면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램이 있고요. 그 옆에 보조기억 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SD 단자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초기 모델인 B 플러스와 라즈베리 파이 2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기 모델인 라즈베리 파이 B 플러스는 ARM6 싱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라즈베리 파이 2는 ARM7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램의 경우 라즈베리 파이 B 플러스 경우 512메가인데 파이 2의 경우는 1기가로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모델의 경우 별도의 무선 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무선 동글을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등장한 3와 4 같은 경우는 모두 무선 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인 파이 3와 4에 대한 비교입니다. 파이 4부터는 무선 랜이 추가가 되고 쿼드코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클럭 차이 빼놓고는 거의 두 가지의 스펙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신 모델인 4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4는 기존과 다르게 4K 영상을 지원하고요. 60Hz까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외부 모니터 출력을 위한 마이크로 HDMI 단자가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원 공급 장치가 기존의 마이크로 USB에서 USB-C 타입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기존에는 한 가지 모델만 출시됐던 것에 비해서 램에 따라서 가격이 각각 $35, $45, $55 이렇게 세 가지의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기존 파이 B 플러스와 2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포지트와 3.5파이째 컴포지트 변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외부 모니터를 위한 HDMI 케이블과 HDMI DVI 아답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기존에는 SD카드가 사용됐지만 지금은 마이크로 SD카드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권장사항은 보통 16기가 정도고요. 클래스 10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경우 GPIO 핀을 사용한다든지 디스플레이를 출력하게 되면 일반적인 USB 전원으로는 전원 공급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A 이상의 마이크로 USB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파이4의 경우 마이크로 USB 단자가 USB-C 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설정을 위해서는 USB 타입의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요합니다.
파3 이전 모델에서는 유선 랜 연결을 위한 랜 케이블과 라즈베리 파이에 데이터를 옮길 때 이용할 수 있는 USB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FAT 타입의 파일 시스템 사용을 권장합니다. 파3와 4에서는 USB 와이파이 동글이나 블루투스 동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SB 와이파이 동글과 블루투스 동글을 사용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외부 센서 보드를 연결하기 위한 브레드보드와 점퍼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메뉴에 있는 GPIO 확장 보드의 경우 라즈베리 파이의 GPIO 핀을 외부 브레드보드에 쉽게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추가적인 액세서리로는 라즈베리 파이의 USB 단자의 전원 공급을 위한 유전원 USB 허브가 좋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본체 보호를 위한 엔클로저 케이스와 오버클럭을 하거나 발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하는 방열판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두이노 실드 보드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아두이노와 확장 보드인 실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보드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시간 체크를 위한 RTC가 없으므로 라즈베리 파이에서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RTC 모듈이 필요합니다. 아두이노와 가장 구별되는 라즈베리 파이의 특징은 바로 운영체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주로 리눅스 계열의 운영체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리눅스는 공개형 소프트웨어로서 다양한 형태의 배포판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배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유저나 특정 그룹이 리눅스 커널에 다양한 서드파트 프로그램을 묶어서 하나의 온전한 형태의 운영체제로 공급하게 만들어진 공개형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배포판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데비안 계열의 배포판은 라즈비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분투 배포판을 기반으로 하여 라즈베리 파이에 최적화시켜 놓은 스냅피 우분투 코어라는 운영체제가 있고요. 영상 재생이나 관리 등 멀티미디어 지원에 가장 특화된 OSMC 배포판이 있습니다. 레드햇 리눅스 기반의 페도라 리눅스를 라즈베리 파이에 최적화하여 이식한 피도라라고 하는 배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아키텍처 기반의 하드웨어 전용으로 개발된 리스크 OS라는 배포판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공개한 윈도우즈 기반의 라즈베리 파이용 IoT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10 IoT 코어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어떤 배포판을 쓰는지는 순전히 사용자의 취향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활용하는 목적에 맞춰서 배포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룹스를 이용해서 라즈비안을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라즈베리 파이.org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메뉴를 누르시고 빨간색 체크된 포인트에 다운로드.zip을 클릭하시면 롭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SD 포매터라고 하는 SD카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SD 포매터는 말 그대로 SD카드를 깨끗하게 포맷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SD 포매터를 설치한 후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한 후 SD 포매터를 실행을 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가 지정된 드라이브명을 지정하고 포맷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번은 포맷을 수행하면 SD카드의 데이터가 손실됨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SD카드의 마운트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포맷을 시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 그림은 포맷이 완료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운받은 룹스의 압축을 풀고 압축을 푼 내용들은 SD카드에 복사를 합니다.
본격적인 설치를 위해서 롭스를 저장한 마이크로 SD 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삽입합니다. HDMI 케이블로 모니터와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하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합니다. 랜 포트에는 랜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 공급기를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하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인가한 후에 모니터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위의 절차대로 수행을 합니다. SD카드의 내용을 덮어쓰고 운영체제를 설치를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Yes를 누르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 진행 화면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설치 시간을 가지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오른쪽처럼 확인 단추를 누르고 재부팅을 수행합니다. 재부팅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파일 시스템을 확장시켜주는 일입니다. 재부팅 후에 해당 화면이 나오면 1번의 Expand 파일 시스템 메뉴를 선택해서 파일 시스템을 SD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까지 최대로 확장시키고 재부팅을 합니다. 재부팅을 완료한 이후에 로gin을 위한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라즈베리 파이의 아이디로 로gin을 합니다. 아이디는 파이, 패스워드는 라즈베리입니다. sudo apt-get update와 sudo apt-get upgrade 명령어를 입력해서 추가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설치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여기서 생략하고 나중에 재부팅 후에 완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정을 수행하는 명령어로서 raspconfig란 명령을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sudo raspconfig 명령을 입력한 후에 루트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아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Expand 파일 시스템입니다. 마이크로 SD의 저장 영역의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Expand 파일 시스템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메뉴는 기본적인 사용자의 계정인 파이 계정의 패스워드를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세 번째는 라즈비안 부팅 후에 시작 화면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하는 메뉴입니다. 네 번째 메뉴는 언어 설정과 시간대, 키보드 배치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섯 번째는 카메라 사용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서 Enable을 선택하면 라즈베리 파이의 CSI 단자가 활성화되며 이 단자의 전용으로 나온 카메라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메뉴는 라즈베리 파이의 전 세계 사용자의 분포를 체크할 수 있는 메뉴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사용자명과 메일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정보가 라즈베리 파이 사용자 정보로 전송됩니다. 일곱 번째 오버클럭 메뉴는 말 그대로 라즈베리 파이의 CPU와 메모리를 오버클럭하는 메뉴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파이에서 과도한 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메뉴는 어드밴스 옵션으로서 GPIO, SSH 또는 모니터 오버스캔 등과 같은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About Raspberry Config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어 입출력과 지역, 시간대 설정을 위해서 5번의 Internationalization 옵션을 선택합니다. 로케이 설정을 위해서 첫 번째 Change Locate를 선택합니다. 방향키를 이동해서 COKR UTF-8을 찾은 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체크를 하시고 엔터를 입력합니다. 방향키를 이동해서 COKR UTF-8을 찾은 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체크하고 엔터를 입력한 후에 초기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5번의 Internationalization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시간대 설정을 위해서 두 번째에 있는 Change Time Zone을 선택합니다. 아시아를 선택한 후에 엔터를 입력합니다. 시간대 설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서울을 선택한 후에 엔터 키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화면은 문자 입력기와 폰트를 설치한 화면입니다.
터미널 창을 열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메뉴를 누르고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iBus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서 iBus 설정 화면을 띄우고 인풋 메소드 탭을 선택합니다. 인풋 메소드 탭을 누르고 Add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창에서 검은색 사각형 안에 영역을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는 언어가 늘어납니다. 이때 코리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입력기 환경 설정을 위해서 한글을 선택하고 Add 버튼이 활성화되면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풋 메소드에 코리안 한글이 추가되어 있으면 기존에 있던 English를 선택한 후에 Remove 버튼을 눌러서 제거해서 이와 같이 코리안 한글만 남기고 클로즈 버튼을 누른 후 재부팅을 하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후에 한영 전환은 윈도우 키와 스페이스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전환이 됩니다. 이것으로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와 설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후 동영상에서 실제로 설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라즈베리 파이에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여시고 주소창에 raspberrypi.org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창을 조금 내려 라즈베리 파이 이미지 포 윈도우 링크를 클릭합니다. 다운이 다 완료되면 다운로드된 images.exe 파일을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 이미지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한 후에 마이크로 SD 카드에 설치를 할 수 있는 툴입니다. 먼저 Choose OS라는 단추를 클릭하시면 라즈비안이라는 OS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한 후에 설치까지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전 외에 별도의 버전을 설치하고 싶은 경우는 두 번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라이트 버전과 풀 버전을 선택적으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 엔터테인먼트 센터를 위한 배포판과 우분투 배포판 역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 EEPROM 리커버리를 위한 메뉴와 SD카드 포맷을 위한 메뉴, 그 다음에 미리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통한 설치 방법을 지원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미리 이렇게 다운로드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던 링크를 조금 더 내려보면 두 개의 운용체제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실 경우는 라즈비안을 클릭하시고 보여지는 이 이미지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가장 큰 형태의 배포판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데스크탑용으로 1.1기가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링크고요. 아래 부분이 라이트 버전입니다. 토렌토나 zip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가상 머신 등을 위한 ISO CD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데스크탑을 클릭하시면 아까와 다르게 소스의 이름이
이미지가 아니고 ISO, CD-ROM 형태의 ISO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추후 버추얼 머신에 라즈베리 파이를 인스톨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링크를 통해서 ISO 파일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SD 카드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oose OS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맨 아래 Use Custom을 이용해서 미리 컴퓨터에 다운로드된 이미지 파일을 통한 설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시고 오픈, 그리고 SD카드 부분을 선택하셔서 SD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Write. 이제부터 잠시 기다리시면 마이크로 SD카드에 운영체제 파일이 설치가 됩니다. 시스템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의 설치가 다 끝나면 다시 한번 마이크로 SD카드를 점검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 컨티뉴를 누르고 마이크로 SD카드를 제거한 후에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해서 부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가상 머신에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가상 머신은 버추얼박스입니다. 주소창에 virtualbox.org를 입력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바로 전면에 다운로드 링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신다면 다운로드 메뉴를 누르시고 이곳에서 다른 OS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버추얼박스의 설치 과정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가상 머신에 라즈베리 파이 OS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이름은 RPI, 종류는 리눅스, 버전은 데비안 64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메모리 크기는 2048로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새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기를 그대로 두시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선택된 VDI 버추얼박스 디스크 이미지를 그대로 두시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물리적 하드디스크 저장 방법은 동적 할당을 선택하시고 계속을 누릅니다. 하드디스크의 사이즈는 16기가로 바꾸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좀 더 원활한 가상 머신 구동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조금 바꿔줍니다. 비디오 메모리를 64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저장소를 클릭하시고 컨트롤러 ID에 비어있음을 선택한 다음에 CD 모양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다운받은 가상 디스크 파일 ISO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시작 단추를 누르면 CD 이미지로부터 가상 머신이 시작됩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그래픽칼 인스톨레이션을 선택합니다. 키보드 환경은 코리안을 선택하고 컨티뉴를 누릅니다.
파티션 디스크는 첫 번째 엔타이어 디스크를 선택하고 그대로 컨티뉴를 누릅니다. 한 번 더 컨티뉴를 눌러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파티션을 몇 개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맨 위에는 하나의 파티션에 다 집어넣는 거고, 두 번째는 홈 파티션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홈과 var, tmp를 따로따로 두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유지한 채 컨티뉴를 눌러서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컨티뉴 눌러서 진행합니다. yes로 바꾸고 컨티뉴 눌러서 진행합니다. 앞서 상상한 디스크 파티션에 CD 이미지가 복사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룹 부트로더를 인스톨하는 과정입니다. 마스터 부트 레코더에 그룹 부트로더를 인스톨할 것인지를 묻는 과정입니다. yes로 그대로 두시고 컨티뉴 눌러서 진행합니다. DVSDA를 선택한 후에 컨티뉴를 눌러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인스톨 과정이 끝났습니다. 컨티뉴를 눌러 진행합니다. 이 화면이 보이면 인스톨을 성공하신 겁니다. 엔터키를 쳐서 진행합니다. 웰컴 창이 뜨면 넥스트를 눌러서 진행하시고, 국가 설정도 그대로 넥스트를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기억하기 쉽게 1, 2, 3, 4 이렇게 4자리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 입력하시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스킵을 누르고 리스타트 하신 뒤에 그대로 리부팅 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는 다음 주에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팅이 완료되면 위에 상단 바에서 터미널 창을 하나 엽니다. 터미널 창을 최대화 시킨 다음에 두 가지 명령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uname-a, 그 다음에 ifconfig-a. 이 화면을 캡처하신 후에 한글이나 워드 파일에 삽입해서 키스의 레포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을 종료하는 명령어는 shutdown-h-now입니다. 이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컴퓨터는 꺼지고 가상 머신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